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의 김동현입니다. 전일 코스피 지수는 중국과 유럽의 제조업 지표 부진과 수급 악화 영향으로 크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선물을 크게 순매도했고 기관과 프로그램도 순매도를 기록하며 지수 하락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들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상승 마감했는데요. 오늘 글로벌 증시는 미국과 유럽 모두 혼조세를 보였죠. 오늘 시장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오늘도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넘버원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아데나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했죠. 그래도 S&P 500 지수는 2,000선을 사수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좀 더 자세한 마감 상황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혼조 양상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의 혼조 양상은요, 어찌 보면 시장의 투자 심리의 혼조라기보다는 전반적인 경제 지표의 호조. 하지만 시장의 지금 상승 모멘텀의 부재 부분이 아닐까,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다우지수 약보합 상황 끝났고요. S&P 역시 마찬가지로 매우 약보합, 말씀하셨던 대로 2,000선은 그런 유지하는 모습. 하지만 이제 그 전체적인 기술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새로운 어떤 그 각종 재료에 의해서 나스닥 시장은 조금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은요, 투자 심리의 전반적인 혼조 내지는 관망세라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그 관망세에 기인하는 부분, 일단은 시장이 많이 올라간 것.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동안 유로존에 대한 기대감, 어찌보면 그 ECB 통화정책회의 오늘 저녁에 이제 있을 텐데 9월 4일이죠. 내일 저녁에 있겠습니다. 있을 텐데 이를 앞두고 시장 내에서 실질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경기부양책이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 여부를 놓고 관망세가 나타났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우리 시장의 영향 부분 좀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시장의 영향 부분은 어찌 보면 중립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대로 우리 시장만의 어떤 그 재료에 의해서 시장은 움직일 가능성이 크겠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국내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고 또 선물 쪽 외국인 매도 공세가 나옴에 따라 전반적으로 시장 환경이 굉장히 좋지 못한 상황인데요. 현재 우리 시장에 대한 분석도 좀 해주시죠. 예,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 시장 일단은요, 시장 환경이 다소간 좀 불리한 여건, 아니면 어쩌면 그 비우호적인 환경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석 큰 명절을 앞두고서 사실상 이런 모습이 진행됨에 있어서 저 역시 그리 유쾌한 부분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추석 긴 연휴가 끝난 직후 바로 이제 그 쿼드러플 위칭데이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미 쿼드러플 위칭데이의 영향권 안에 들어간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듯 싶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시총 대형주들의 어떤 그 움직임이 조금 좀 예사롭지 않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듯합니다. 전반적으로요, 수급 부분 그리고 실적 부분 그리고 환율 부분, 이 세 가지를 좀 따져봤을 때 우호적이지 않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요. 수급 상황 말씀드렸던 대로 쿼드러플 위칭대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소간 좀 대형주에 대한 어떤 그 보수적인 관점이 좀 필요해 보인다라고 다시 한번 좀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실적 역시 사실상 그렇게 우호적이지는 않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장 내에 있는 실적 시장의 대장주라고 해서는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 우려감,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현대차, 기아차, 뭐 현대모비스, 3인방 역시 환율 부분 특히나 일본의 그 제2차 2차 경기 부양 뭐 이런 부분들 이런 기대감으로 해서 엔저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그 엔저의 어떤 변동성이 과거보다는 조금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자체가 시총 대형주로 하여금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 일단은 시총 대형주들은 프로그램이랄지요. 선물과 연계된 부분들 계속 살펴보시면서 공격적인 견지보다는 역시 보수적인 견지에서 시총 대형주는 바라보셔야 되겠다. 따라서 그 시장의 어떤 그 지수 부분은 일단은 지금 현재의 상황보다는 그렇게 긍정적인 상황 쪽으로 흘러갈 부분보다는 조금은 좀 하향 견지에서 좀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장은 이제 앞으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증시도 관망세를 보이고 있고 이제 추석 연휴가 끝나면 옵션 만기일과 FOMC 회의까지 앞두고 있는데요. 어떻게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일단 뭐 추석 후 그리고 추석 전 이렇게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본다라면요. 추석 전 같은 경우는 9월 4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2 통화정책회의 과연 그때 어떤 얘기들이 나올까. 물론 이제 그 시장에서는 다소간 좀 그렇게 크게 기대할 부분이 있을까라는 부분에 의문을 많이 던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시장 혼조 상황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아울러서 이제 그 9월 5일이죠. 우리 시장이 이미 종료된 이후가 되겠습니다만은 미국에서 이제 그 고용 지표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서 뭐 다른 지표 다 좋게 실업률 역시 매우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고용 지표의 어떤 그 움직임이 시장의 투자 심리에 이미 이제 뭐 작은 어떤 그런 상황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시장의 투자 심리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점. 특히나 지금 현재 그 미국 시장에서 가장 큰 관점은 뭐니 해도 금리의 조기 인상 가능성 여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의 여부. 이 부분 꼭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추석 이후 생각을 해본다라면요. 뭐 말씀하셨던 대로 뭐 이런저런 그 뭐 이슈들 많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 뭐니 해도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을 가장 지금 우려감을 낳게 있는 그런 부분들이겠죠. 환율의 부분과 수급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연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수의 관점을 유지해 줄 것인가의 여부. 이 부분에 계속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쿼드러플 위칭데이 바로 추석 연휴 끝난 바로 다음 날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장이 오랜 그 휴장을 마치고 바로 개장하는 그 당일날이 되겠는데요. 그 당일날 변동성이 클 가능성도 분명히 염두에 두시고 이를 대비해서 오히려 대형주 쪽보다는 좀 중소형주 쪽에 어떤 포커스를 좀 갖는 것이 좋은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삼성전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얘기를 해본다면 여전히 뭐 스마트폰 관련된 실적과 연관된 부분들 계속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미 중국에서는 샤오밍과 뭐 쿨패드 같은 뭐 이런 부분들에 의한 어떤 그 시장 잠식 많이 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연 새로운 모멘텀을 사실상 지금 이제 뭐 조회 공시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겠습니다만은 메디슨과의 합병 여부 부분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신성장 동력을 새롭게 만들 것인가의 여부 이 부분 역시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고요. 다만 실적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계속되는 어떤 그 하향 추세에 있다라는 점, 이 부분 역시 삼성전자의 모멘텀을 가지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기저 요소라는 부분 잊으셔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금은 좀 가벼운 주식 쪽에 포커스를 맞는 것이 조금 더 좀 바람직한 전략이 아닐까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데나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님과 함께 전략 세워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초가 공략주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이상로의 한방 시작해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한진이 37,000원 손절가를 터치해서 아쉽게도 승률은 패가 되셨습니다. 따라서 현재 누적 수익률은 22승 15무 10패가 되셨는데요. 한진에 대해서 자세한 AS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쉽습니다. 주가가 빠지면 패가 기록돼서 아쉬운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조금은 또다시 흔들리는 여러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 점이 아쉽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저번 주 시장 자체가 그렇게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이 나오는 부분도 있었고, 그러면서 지수 자체도 2080포인트, 2050포인트까지 어제 내려가는 모습이었죠. 그러면서 대형주라든지 아니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또 120만 원까지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던 것도 좀 사실이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진의 가장 큰 메리트는 바로 지주사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뭐 CJ라든지 아니면 LG 이런 종목군들, 그리고 SK도 지금 SK CNC를 뭐 합병한다는 그런 말이 있죠. 그만큼 지주사에 대한 부분 자체가 다시 한 번 더 강조되는 게 바로 지금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뭐 배당에 대한 매력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순환 출처 구조를 해소하겠다는 그런 의지도 있다. 그렇게 조금 보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고, 지금 한진에 대한 기업 가치는 여전히 똑같습니다. 뭐 택배에 대한 물량 자체 세월호의 여파로 어느 정도는 좀 줄어들었던 것도 사실이었지만, 하지만 뭐 3분기 그리고 4분기 소비 시장까지는 크게 회복될 것이라 그래 보는 시각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해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해운 말고 나머지 유군이라든지 그런 부분 자체는 경기 회복에 대한 신호탄이라고 우리가 조금 보셔야 됩니다. 뭐 일전에 어느 정도 뭐 최경환 부총리가 그런 말을 했었죠. 뭐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있고 뭐 그렇다 했는데, 사실 요것만 보면 지금은 다시 한 번 더 살아나는 분위기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조금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해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부분이 존재할 수 있겠죠. 뭐 환율적인 부분도 존재할 수 있겠고, 환리스크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유군 같은 경우에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를 좀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해운은, 기업의 가치가 뭐 완벽하게 변했다고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가치 자체는 지금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 변모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좋으시고, 자, 그럼 차트도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요, 뭐, 계속 빠졌습니다. 계속 빠진 것도 사실이었고, 다만 가격적인 부분을 봤을 때, 뭐, 36,000원대, 이 가격 36,000원, 36,500원, 뭐, 37,000원, 그 가격대는 지금 조정에 대한 구간으로 보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뭐, 주가가 그렇게 빠질 그런 구간도 아니고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는 시각입니다. 뭐, 어제 장의 영향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장이 안 좋으면, 원래 숲이 안 좋으면, 나무가 좋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을 하시면, 아직까지도 저는 한진해운 괜찮다. 그렇게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반등 자체를 노리시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수익 실현하고 꼭 넣으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네. 이어서, 네. 예, 오늘 말씀을 드릴 종목은요, 포스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포스코 모르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자, 포스코 유명한 종목이죠. 포스코가 최근 들어서 상당히 조금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2분기 드디어 기저 효과로 수익성이 개선되는 모습입니다. 참 포스코 힘들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도 힘들었는 것도 사실이었고, 그만큼 바닥이 어디였나 라는 생각이 계속적으로 들 정도로 주가 자체는 큰 움직임 없이 항상 바닥을 기는 모습이 한 2-3년이 지속이 되었었죠. 힘든 구간을 거쳤었는데 현재 같은 경우에 다시 한 번 더 크게 살아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포스코 29만 5천 원대 한번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추천을 해드리는데, 지금 못 잡으신 분들은 지금 마지막 기회입니다. 상당히 좋은 위치까지 올라왔고요. 지금 잠시 저는 조정이 나온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업의 가치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원가율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수익성이 개선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자, 철광석 가격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전에 작년 같은 경우까지만 하더라도 150에 유통이 되는 부분 자체가 지금은 110 부분까지 떨어지는 상태고요. 그만큼 거기에 대해서 원가율 하락이라는 부분 자체가 이슈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철광석 어디에 쓰는 거죠? 어디에 쓰는 겁니까? 자, 경기에 대한 부분 자체가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바로 우리가 열년 강판, 그리고 맹년 강판, 그런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바로 자동차에 대한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다는 점, 그 점도 간접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겠죠. 자, 중국 시장 바로 이머징 마켓에서 지금 현재 자동차 시장이 크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크게 확대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이 지금 포스코의 주가 자체는 추가적인 상승 탄력이 좀 더 존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포스코 그리고 세아그룹 그리고 한 가지 더가 바로 현대 자동차 그룹이죠. 이 세 가지 그룹이 어느 정도 개편이 되면서 지금 포스코에 대한 어느 정도 글로벌적인 입지는 좀 더 강화되는 분위기가 아닌가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만큼 꾸준한 수요에 대한 증가 자체가 지금 포스코가 상당히 좋은 시그널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상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차트 한번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요. 34만원대를 고점을 찍고 난 다음에 현재 내려앉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상당히 고민을 하고 보고 있던 그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자, 밑에서 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네, 맞습니다. 밑에서 사면 정말 좋죠. 하지만 벌써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밑에서 추천할 때 방송 못 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자, 33만원이 어제 지지를 받는 그런 모습이 조금 나타났었고요. 그러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철강업종 자체가 꺾일 수는 없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자리 같은 경우에는 눌림목 과정에 들어와 있는 상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분명히 바닥은 아닙니다. 바닥은 아니고요. 현재 자리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가치가 변모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현재는 눌림목 과정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패턴이죠. 바로 21선이 깨지고 난 다음에 지금 걸쳐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들어가기가 힘드실 겁니다. 자, 매수가는요, 여전히 시초가입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1차적인 가격 밴드, 바로 목표가는 플러스 5%죠. 그리고 손절가는 하단에 31만 5천원대 손절가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차트를 보시면 33만원과 32만원 사이에 수급적인 공백, 그리고 거기에 보시면 앞서서 또 갭이라는 부분도 상당히 발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를 좀 더 열어놓으시고 대응을 하시고, 만약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이 종목군을 바라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적정 가격대에 공략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시초가보다는 하단권으로 우리가 좀 더 눌림목 과정에 그렇게 돌입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포스코 설명을 드렸고요. 포스코 천천히 움직이는 종목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천천히 움직이는 종목이라는 것은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형주가 안전하다는 생각도 버리셔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입견이고요. 대형주, 삼성전기, 삼성정밀화 얼마나 많이 빠졌습니까? 자, 포스코도 대형주입니다. 그만큼 안전한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만큼 빨리 움직일 수 있고 그만큼 우리에게 좋은 성과를 줄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대형주는 좀 더 예전만큼 거북이가 아니고 토끼 움직임을 가실 수도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삼성전자가 어제 120만원대가 무너졌죠. 그래서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건데요. 삼성전자 다시 한 번 더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손절하지 마세요. 지금 다시 한 번 더 크게 반등할 수 있는 타이밍이니까 그거 기억하시고, 지수 자체를 저는 상방으로 간다고 봅니다. 지금은 다시 한 번 더 옵션 만기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 자체가 조정을 받는 구간이라고 저는 보는 시각이고요. 여전히 아직까지 상방으로 그리고 2100포인트 이상으로 보고 있는 저기 때문에 지금 포스코라든지 이런 대형주 올라가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올릴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스코는 그 대형주 중에서도 꾸준한 지금은 기저 효과가 나타나면서 실적이 개선되고
개선된 종목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요. 그리고 중국 시장이 좀 더 경기 부양 정책적인 부분이 발효가 되면 추가적인 상승 자체도 더욱더 크게 나타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포스코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자, 다음에도 오늘도 즐거운 매매 그러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이성로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시 이상로 멘토와 함께 오늘장 시초가 공략주 포스코까지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장 개장까지 5분여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장 전망과 출발 상황 분석을 스타인베스트 윤동식 대표, 동양증권 W 프레스티지 센터의 정유성 PB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윤동식 대표께서 오늘장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장 자체가 조금 어지럽네요. 어지럽다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 위나 아래나 향방이 좀 정해져야 되는데, 결국은 올해 하반기에는 하방으로 가겠죠. 상방으로 가겠는데, 이번 주 주가, 추석 전후를 앞두고 주가가 조금 애매한 상황인데, 왜 애매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원래는 종합주가지수랑 삼성전자 주가와 거의 일맥상통하게 움직인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요즘은 조금 상이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는 2050포인트에서 어느 정도 좀 지지를 해준다면, 하방으로 조금 상방으로 좀 열어둘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삼성전자 주가가 F는 103달러가 돌파했죠. 103달러를 돌파했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주가가 안 좋습니다. 근데 종합주가 지수를 얘기를 하다가 왜 삼성전자 주가를 얘기를 하냐면, 삼성전자 주봉을 좀 놓고 본다고 치면 과거 60만 원대부터 가파르게 지금 올라온 67만 2천 원이죠. 67만 2천 원부터 가파르게 올라온 상황에서 200일선이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는데, 어제 종가상으로 12만 9천 원인 120만 9천 원인 200일선을 종가상으로 좀 무너뜨린 걸 보면, 만약에 오늘 또 삼성전자가 빠진다면 한국 증시 2050포인트가 좀 무너지고 당분간은 좀 하방으로 열어둬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 자체는 지금 마이너스 2포인트, 3포인트 정도 하락한 248포인트나 7포인트에서 어느 정도 시작할 거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오늘이 어느 정도는 중요한 변곡점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주가 지수에만 연연해 하지 마시고 대형주인 삼성전자 차트와 좀 일맥상통시켜가 좀 맞춰가지고 좀 움직이시는 전략이 유효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이렇게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는데 지금 접근해보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삼성전자와 현대차 두 개 좋게 보고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파업이라 하고 있기 때문에 추석 전후로 추석이 끝난 이후로 파업이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영업이익률이 가장 높죠. 자동차 업종 중에서는 현대차, 기아차가 2분기에도 영업이익률은 1등을 했는데, 안 좋은 파업 이 문제 때문에 현대차는 조금 관중에서 조금 좀 멀게 보시기 좋은 전략인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22만 5천 원 오시면 좀 관심 가지게 보시는 전략도 유효하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 가장 중요하게 좀 보시는 전략이 유효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유성 PB님께서 오늘장 강세 예상 업종도 살펴봐 주시죠. 예, 오늘 같은 먼저 은행 업종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기준금리를 하향한 이후부터는 더 이상 금리가 빠지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시장에서 관망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은행주들 위주로 해서 금리 상승에 대한 수혜주 같은 경우는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앞으로도 은행주들 앞으로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는 측면과 더불어서 지금 금리적인 측면도 한번 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반도체 쪽을 말씀드리겠는데요. 반도체 우선은 그동안은 지금 하이닉스 중심으로 해서 MS가 좀 빠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지만, 하반기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조금씩 해소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와 전공정, 후공정 업체들을 한번 관심 있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시장 개장 시작해 보겠습니다.
9월 3일 수요일 우리 시장 이제 개장을 하는데요. 먼저 윤동식 대표께서 개장 분위기 좀 살펴봐 주시죠. 전일 미국 쪽에서 증시는 좋게 나왔죠. 정확히 말하면 이제 지표들이 좋게 나왔는데 PMI 제조업 지수가 59가 나왔는데 예상치가 56.9 이러니까 그것보다 많이 상회했죠. 근데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여접시 코스피 기준으로는 5.38포인트 하락한 2046.20포인트에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요 근래 외인의 순매수가 꾸준히 들어온 걸 좀 반영을 해보면 570선에 바짝 다다른 560.85포인트에서 시작을 합니다. 오늘 주가 지수를 아까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삼성전자를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5천원 정도 올라가고 119만 9천원까지 바짝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 자체를 볼 때 오늘 같은 경우도 아까쯤에 말씀드린 대로 대형주와 종합주가 지수를 좀 연계시켜가지고 봐야 될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는 좀 3분기, 2분기 실적이 저번 달 말로 인해서 이제 실적 발표가 다 끝났는데 이제는 3분기 중에는 어느 기업들, 어느 업종들이 과연 실적이 나오냐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3분기에 실적이 우량한 기업들에 좀 선별적으로 투자하시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요 근래 외인들이 거래소 시장보다는 오히려 코스닥 시장에 좀 관심을 가지는 이유도 이런 이유가 좀 일맥상통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매매 동향을 좀 놓고 본다면 오늘 같은 경우도 외인은 거래소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에서 좀 순매수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기관은 여지없이 좀 패대기를 치고 있네요. 거래소 기준으로 외인은 지금 108억 정도, 그리고 개인은 111억 정도 순매수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기관은 장 초반부터 거래소 기준으로 217억 정도 매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처럼 추석 전후로 인해서 좀 팔고 가자는 심리가 강한 거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외인의 이런 매도세, 기관의 이런 매도세는 추석이 다가오는 이번 주 말까지는 어느 정도 계속 좀 유지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지수는 지금 하락 출발하는 모습인데요. 일본 증시 출발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는요, 0.82% 상승한 15,797.79포인트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 체크해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오늘은 소폭 반등하고 있습니다. 0.42% 상승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차는 소폭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오늘 1% 넘게 하락 출발하고 있네요. 포스코와 현대모비스, 한국전력 모두 소폭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신한지주도 모두 소폭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기아차와 SK텔레콤은 하락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역시 소폭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삼성생명도 상승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입니다. 셀트리온과 파라다이스, 다음 모두 반등하면서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CJ 오쇼핑은 소폭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동서도 0.49%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GS 홈쇼핑은 소폭 하락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자, 정의성 PB가 업종 분위기도 좀 짚어주실까요? 예, 먼저 코스피 코스닥 강보합권으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업종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완성 업체들 또한 LED와 반도체 업체 그다음에 철강 쪽은 약간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좀 운송 쪽인데요. 우선은 그 대한항공이 오늘 모처럼 1.3%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아시아나항공이라든지 현대상선, 한진해운 모두 강보합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해노션만이 1.3% 약세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IT 쪽 우선은 그 반도체 쪽 말씀드렸지만 좀 쉬어가면서 출발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SK하이닉스 마이너스 1.25% 약세의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그동안 낙폭이 상당히 커서 지금 시장에서도 이제 박스권 상단 돌파하려고 하는데 상당히 큰 부담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오늘은 좀 강보합권의 모습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이제 삼성, SDI, LG 이노텍, LG 디스플레이 모두 약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세 예상업종으로 말씀드렸던 은행업종 강보합권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 KB금융, 신한지주 모두 강보합권의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금융과 JB금융지주만이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그 통신주들 좀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KT, LG U 플러스 모두 약세고요. SK텔레콤만이 강보합권의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장 코스닥 내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게 게임과 음원 업종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게임 업종 그동안 낙폭이 좀 있었지만 오늘 다시금 또 돌려놓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핫한 종목이죠. 넥슨 GT 같은 경우는 오늘도 4.5% 가장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으면서 게임 업종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엑스포즈 소프트, 웹젠, 컴투스, 조이시티 모두 강보합권의 모습을, 게임빌과 위메이드는 약보합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원 관련주도 지금 뭐 끊임없이 올라가는 그 초기의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로엔, 그 다음에 네오위즈 인터넷은 강보합권의 모습을, KT 뮤직 같은 경우는 약보합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송 컨텐츠 쪽도 모두 좋은 모습인데요. SBS 컨텐츠 어브, J 컨텐츠리, CJ ENM도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업종 분위기 살펴봤고요. 수급 분위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소폭 외국인들은 매수해주고 있네요. 그렇죠. 뭐 개인의 거래소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의 사랑에 뭐 여지없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외인도 마찬가지로 거래소 시장에서는 순매수 100억 정도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관 쪽, 금융투자에서 오늘 좀 자금이 많이 나온 걸 보면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말까지는 조금 매물이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 증시 자체가 2093포인트죠. 전 박스권이 2093포인트를 뚫기가 좀 힘들지 않겠는가,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가 만약에 크게 움직이지 않는다면 주가가 좀 힘들게 움직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삼성전자가 지금 차트가 완전 무너진 상황인데 오늘 그리고 이번 주말까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봉상으로 좀 크게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증시가 조금 힘들게 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주가 자체라는 게 결국은 실적과 연동되는 투자기 때문에 주가가 매출이 꾸준히 나오는 기업이 있다고 치면 주가가 어떻게 보면 좀 빠질 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현금을 어느 정도 보유하시고 투자하시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판단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오히려 빠질 때는 어떻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더 기회가 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좀 현명한 자세로 좀 투자에 임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시장 살펴봤고 이어서 외환시장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또 환율이 상승하고 있네요. 지금 외환시장 동향 살펴봐 주실까요?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70전이 상승한 1019원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에는 1019원 80전까지 추가 상승한 후에 이 시각 현재는 상승폭이 다소 둔화되면서 1018원 7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국제 외환시장에서는 미 국채 수익률 급등에 따른 달러의 강세가 진행되면서 달러화는 엔화와 유로화뿐만 아니라 상품 통화와 아시아 위험 통화 자기까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원화에 대해서는 이러한 달러 강세가 어제 서울시장에서 선반영되면서 뉴욕 여고의 시장에서는 달러원이 오히려 소폭 반락하는 모습 보였고요. 오늘 서울시장 개장 이후 상승세가 다소 재개되는 모습입니다. 최근까지 국제 외환시장의 동향은 글로벌 달러의 상대통화별 차별화된 반응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달러화가 엔화와 유로화에 대해서는 중앙은행 간의 통화정책 차이를 반영하면서 강세를 보여왔습니다만, 상품 통화와 아시아 위험 통화들에 대해서는 저금리 기조에 따른 위험 선호도의 증가를 반영하면서 약세를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어제 달러 엔이라는 특정 통화상이 급등하면서 다른 통화상의 달러 강세도 영향을 주는 매우 보기 드문 현상이 나타났고요. 이 영향으로 어제 달러원은 장중 1018원 70전까지 상승했습니다. 어제 달러엔이 급등했던 것은 특별한 이슈가 발생했기 때문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 사이의 통화 정책적인 차이가 부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최근까지 하락세를 보이던 미 국채 수익률이 급반등하고 있는 점이 달러화의 강세 요인으로 작용했고요. 여기에 일본 경제 지표의 부진으로 일본 중앙은행의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점은 엔화의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달러 엔을 급등세로 이끌었습니다.
달러엔은 어제 저녁 자정에 가까워진 시점에 105.2엔까지 상승했고요. 이후에는 다소 숨을 고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다음 오늘 아시아전 개장 이후 상승세를 재개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장기 하락 추세선이 지나고 있는 105.20엔을 지나서 올 1월에 기록한 전 고점인 105.44엔을 향해서 상승세를 지속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오늘 달러원이 추가 상승할 경우 21일 이평선이 지나고 있는 1020원이 1차 저항선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1020원이 상향 돌파된다면 55일 이평선이 지나는 1022원 60전이 2차 저항선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달러엔의 현 수준과 전 고점과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달러엔이 전 고점 도달 이후 반락하면서 다른 달러 아시아 통화상들의 반락을 유도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가 없는데요. 이 경우 달러 원은 1016원과 1014원이 각각 1차와 2차 지지선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장중에는 오전 10시경에 발표되는 중국의 비제조 PMI 지수와 10시 45분경에 발표되는 중국의 HSBC 서비스 PMI 지수가 주목할 변수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 외환시장 동향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돌발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종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삼성전자입니다. 외국인들의 순매수에 120만 원 선 회복을 시도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종목 살펴보고요. KTNG입니다. 담배값 인상 기대감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들 제약인데요. 감자 결정에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세 가지 종목 살펴봐 주시죠. 예, 먼저 삼성전자부터 보시겠습니다. 삼성전자 그동안 하락폭이 이렇게 삼성전자가 크게 빠질 수 있나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거의 150만 원대에서 박스권을 그리다가 지금은 119만 원, 9만 5천 원 선까지 빠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120만 원을 다시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가 때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매수상이 창구를 보면 모건 스탠리, CJ증권, 메릴린치 등 아무래도 외국계 쪽에서 좀 창구에서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삼성전자 우선주 역시 좀 매수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밀렸던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스마트폰 수요의 둔화, 그다음에 샤오미 등 경쟁업체의 추격으로 인해서 3분기 실적이 5조 원 수준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반등의 국면은 단기적인 반등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반등이 130만 원, 140만 원대까지 뚫어주기 위해서는 지금 실적 5조 원 수준보다도 거의 1조 원 수준 정도 아니면 적어도 5천억 원 정도 이상의 그런 아웃퍼폼 정도가 있지 않고서는 지금 이 정도 주가 수준대에서 의미 있는 반등은 좀 보기는 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았을 때는 삼성전자는 박스권 내에서의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임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박스권이라고 하면 120만 원 선에서 130만 원 수준, 135만 원까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이상은 지금 매물대가 많습니다. 매물대라는 건 뭐냐면 박스권 내에서 샀다가 지금 물려있는 그런 가격대에 매수 가격대를 보유한 주주들이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가 오면 아무래도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실적 측면이 서프라이즈 나와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박스권을 뚫어주기 힘들기 때문에 단기적인 측면에서 접근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 PBR 부분이 1배에 거의 접근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110만 원대 119만 원대인데 여기서 좀 더 밀린다라고 하면 하방 경직성 분명히 좀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KTNG인데요. 담배값 인상에 있으면서 이제 호재로 작용하면서 오늘 1.4%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담배 세금을 지금 각당 2,000원을 인상하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밝혔는데요. 그러다 보면 이제 담배가 2,500원 보통 했었는데 세금을 추가하면 이제 4,500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KTNG에서 어느 정도 호재가 있을 것이다라는 시장의 관측도 있었고 그동안 과거 선례를 보더라도 담배값 인상에 대해서 있었을 때는 단기적인 측면은 분명히 상승세가 있었습니다. 우선은 담배 인상폭이 다소 높더라도 담배 가격이 소득 대비해서 우선 낮죠. 아무래도 지금 해외에 비해서 국내 담배 값은 상당히 싼 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판매량 감소는 사실은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담배값 올렸다고 해서 담배 끊으시는 분
뭐 일주일, 2주는 참더라도 끊기는 상당히 힘든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평가이익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렇게 담배값이 오르다 보면 이제 편의점 관련주들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뭐 GS 리테일이 오늘 5.7% 오히려 지금 KTNG보다 더욱더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시장에서도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BGF 리테일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무래도 담배를 팔면 편의점에서의 그런 그 담배값 인상에 대한 효과가 상당히 큰 부분을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업체들은 상당히 보시길 바라겠고요. 하지만 오늘 이런 뉴스는 다 제출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이슈로 내일 또 오르기는 상당히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그 모멘텀이 있지 않고서는 좀 계속적으로 올리기는 힘든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GS 리테일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그 뉴스가 반응을 하면서 오늘 8%까지 오르다가 윗골을 달면서 좀 밀렸던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을 반증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우리들 제약인데요. 우리들 제약 감자 결정의 한가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지금 이제 현재가가 거의 379원.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지금 재무구조가 취약한 그런 종목들의 그런 가격대인데요. 우선은 그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보통주를 이제 10주를 1주로 그러니까 10대 1 감자죠. 상당히 감자 비율 중에서도 또 상당히 의미 있는 감자 비율이기 때문에 당분간 특히나 뭐 오늘 장량이 거의 460만 주가 쌓여 있기 때문에 한가가 오늘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계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상당히 보수적으로 임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가방 컴퍼니입니다. 중국 의류회사에 피인수 돼서 사흘째 상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닉인데요. 역시 중국에서 마스크팩 열풍의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스코텍입니다. 미국에서 백혈병 치료 관련 특허를 취득해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아가방 컴퍼니, 뭐 이렇게 아가방 컴퍼니가 급등하고 있는 걸 보면 뭐 정치철이 다가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정치철은 아닌 것 같고요. 뭐 오늘 같은 경우도 급등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13% 가까이 뭐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얘기가 뭐 좀 뭐 미리 세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3,000원대부터 주가가 뭐 정치 테마와 관련되게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는 뭐 전형적인 복지 테마 관련주죠. 복지 테마 관련주인데 어떻게 복지 테마 관련 정치가 지금 활발하게 안 이루어지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최대주주가 지분을 매각했죠. 최대주주 김옥 대표이사가 라인패션 코리아에게 보유 지분 427만 주를 좀 매각을 했다라고 공시한과 동시에 중국 관련 대표 수혜주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조금 시장에서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중국 쪽으로 관련된 수혜를 좀 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에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기존의 아가방 컴퍼니라는 회사 자체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유아복지 관련된 테마성 기업으로 이미지가 좀 강했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를 좀 벗어나고 중국 기업으로 좀 탈바꿈이 된다고 하면 오히려 기업 자체는 뭐 긍정적인 평가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제가 뭐 주봉상으로 놓고 보여지면 제가 아까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는 테마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 서울시장 선거나 뭐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주가가 뭐 항상 우하향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나 서울시장 선거에 맞춰가지고 한 2년이나 1년 전부터 주가가 조금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는데 뭐 여지없이 22,500원 고점인 상태에서 주가가 쭉 빠졌죠. 빠져가지고 이제 3,000원까지 빠진 상황에 뭐 주가가 요 근래 갑자기 움직이는 상황을 보여지는 걸 보면 뭐 시장에서는 정치 테마주가 갑자기 가네 뭐 정치 관련된 뭐 인맥이 또 터지나 뭐 복지가 연말에 나오나라는 얘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슈를 이슈를 덮고 중국 관련된 기업들이 중국 관련된 회사가 아가방 컴퍼니를 인수한다라는 뭐 기사 공시가 나간과 동시에 주가가 좀 움직이고 있는데 기사가 나갔고 주가가 급등을 했죠. 최저가 대비해서 뭐 한 80% 가까이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수급은 조금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수급은 매우 좋은 걸 보면 뭐 개인은 여지없이 뭐 매도하는 상황인데 외인이 조금 샀다 팔다 하고 기관도 샀다 팔았다 하는 상황인데 수급은 좋은 반면 조금 이런 거는 기사가 공시화된 다음에는 좀 모멘텀이 사라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분명히 조정을 받고 뭐 기업이 괜찮다고 치면 조정을 받고 갈 거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이 급등하고 그리고 차트가 급등하는 상황에서는 보유 물량을 계속 끝까지 가져가지 마시고 어느 정도는 조금 매도하신 다음에 단기적인 자세로 좀 종목에 임하는 자세가 좋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종목은 이제 제닉이라는 종목인데 이게 이것도 중국 관련된 주죠. 중국 관련된 주로 마스크팩을 중국 사람들이 많이 산다. 그래가지고 주가가 간다. 뭐 이런 얘기인데 어제는 화장품 관련된 기업들이 뭐 전체 다 뭐 상한가 비슷하게 갔죠. 뭐 가파르게 올라간 상황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뭐 마스크팩과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 뭐 강하게 움직이는 상황이고 잔량이 18만 주 정도 쌓여 있는 상황인데 글쎄요. 조금 요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좀 둔할 수도 있는데 마스크팩이 뭐 한 장에 뭐 5만 원, 10만 원 이런 거는 별로 없죠. 우리나라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들 중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중국도 저가 시장을 노리는 뭐 요요커보다는 고가 화장품, 우리나라 뭐 50만 원, 100만 원짜리 뭐 세트 화장품을 노리는 중국객들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뭐 마스크팩이 한 장에 5만 원, 10만 원이다. 피부가 뭐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바르고 났더니 좋아진다라 하면 주가가 그리고 매출이 꾸준히 증가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단순히 테마성으로 뭐 차트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수익을 실현하시고 가시는 종목 뭐 장세가 좋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종목으로 오스코텍이죠. 오스코텍인데 이것도 이제 잠시만요. 백혈병 치료 관련해 가지고 뭐 특허를 취득했다라고 해서 뭐 이것도 뭐 여지없이 상한가인데 오늘은 뭐 상한가 종목이 많네요. 네. 상한가를 상당한 종목이 많은데 제약바이오 뭐 글쎄요. 저는 제약바이오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안 좋게 봅니다. 안 좋게 보는데 이게 제약바이오를 다 싸잡아서 안 좋게 본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약 바이오 중에서도 분명히 매출이 나오고 PER이 낮은 종목이 있습니다. 뭐 지금 PER 찾지 마시고요. 포워드 PER로 좀 찾아보시면 뭐 제조업 수준으로 PER이 10, 20 이런 종목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꾸준히 매출이 나오고 매출이 계속 매 분기마다 성장을 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뭐 PER이 포워드 PER을 적용시켜도 PER이 100이다, 200이다. 요런 종목들은 조금 관심을 조금 뭐 장기적인 관심으로 좀 바라보셔야 되는 게 좋고요. 왜 그러냐면 삼상이 진행이 되는 데까지 1상부터 진행을 해서 3상까지 진행이 돼서 허가가 되는 데까지 통상 걸리는 시간이 한 10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임상 1상 통과했을 때 2상 통과했을 때 특허 취직했다 할 때도 했다 또 빠지고 이거를 견딜 개인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는가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조금 먼 미래를 가지고 좀 투자를 하셔야 되는 전략을 가져가셔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약 바이오 중에서도 분명히 매출이 매분기 성장하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찾으셔가지고 투자하시는 전략이 유효하지 조금 좀 부풀려 말하면 뜬구름 잡는 아니면 이런 좀 모멘텀이나 갑자기 이슈화 돼가지고 갔다가 또 빠지고 이런 종목은 좀 개인이 적응하기 좀 힘든 종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JW 중해신약입니다. 일본 제약사에 기술 수출을 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코라홀딩스인데요. 2분기 실적 부진 해명에 나흘 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동부건설입니다. 신용등급 하락에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예, 먼저 JW 중해신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쪽 원천 기술 수출 소식에 의해서 지금 강세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와 덧붙여서 2분기 실적도 좀 좋아지고 있죠. 2분기 때 같은 경우는 지금 매출액이 18.1% 늘었고요. 당기순이익은 3억 6,200만 원으로 흑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좀 눈여겨보셔야 될 대목은 지금 JW 중해신약 같은 경우는 지금 예전에
급등을 한 5,940원 이후로 계속적으로 흘러내리고 있는 그런 역배열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위쪽에서 단기간 내에 뚫어주기는 상당히 힘든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840원이죠. 지금 현재가가. 여기서 지금 5,000원 수준을 뚫어주지 못한다고 하면 다시금 한번 또 밀릴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5,000원 선을 뚫어주는, 오히려 그 매물대가 사라지는 그 구간에서 고가 매수를 하는 전략이 좀 유효해 보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그 코라오 홀딩스입니다. 코라오 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반등을 좀 하고 있죠. 픽업 트럭 출시 효과로 인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코라홀딩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오늘 같은 경우는 2.58% 올랐지만 그동안 낙폭이 있었죠. 전형적인 역배열 구간이고요. 지금 8월 21일 날 거의 하한가의 움직임이 한번 있었고요. 9월 1일 날도 하한가의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좀 반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한적인 반등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우선은 회사 내용을 좀 보자라고 하면 지금 라오스 자동차 시장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모델이 바로 픽업 모델인데요. 이것을 1일 날 출시를 했고요. 첫날 전국 딜러로부터 이제 100대가 넘는 주문을 지금 받은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뭐 코라홀딩스 같은 경우는 뭐 오토바이나 자동차 그런 쪽으로 계속적으로 성장성을 그리고 있지만 이런 부분이 장기적인 전망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벌어지는 능력에 비해서는 지금 주가가 과도하게 좀 떨어졌던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하면 우선은 좀 제한적인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가에서 매수를 한다고 하면 15,950원 현재 많이 빠지긴 했지만 아직도 좀 애매한 주가 흐름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15,000원대 초반대면 그 제한적인 그런 가치적인 측면에서도 매력도가 상당히 있어 보이기 때문에 한 15,000원대 초반에서 한 번쯤은 접근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동부건설입니다. 동부건설 오늘 마이너스 4.67%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동부건설 신용등급이 B+ 등급으로 강등 소식에 의해서 또 한 번 또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보면 좋은 것들은 뭘 갖다 붙여도 지금 계속적으로 좋아지는 측면이 있죠. 뭐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제도적인 측면까지 좋아지고 있는데 안 되는 회사들은 계속적으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규제를 할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신용평가기관에서도 이런 부분을 집중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주가 측면에서는 악재가 계속적으로 겹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대규모 부실 청산이 있었지만 아직도 2분기에 영업적자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채권 시장에서도 상당히 지금 채권자들과 채권단들과의 그런 시각 차이도 굉장히 크고 이것이 언제든지 뭐 법정 관리라든지 워크아웃 쪽으로 갈 수가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주가를 여기서 뭐 나는 저가 때 살 수 있어 라고 얘기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고 변동성도 굉장히 클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보다는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 특히나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플랫폼 중심으로 했던 그런 종목들 위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뭐 굳이 차트가 밀려서 싸게 보인다라고 하더라도 더 싸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종목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화전기가요, 자회사 감자 소식에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양 DNU인데요. NBA 조명 사업 기대에 급등하고 있습니다. 대봉 LS는 저평가 분석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예, 이화전기부터 보겠습니다. 하한가네요. 네. 안 좋네요. 뭐 잔량이 지금 15만 주 정도 쌓여 있는 상황인데 이것부터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화전기 같은 경우는 뭐 주가가 뭐 여지없이 꼭 밀리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전형적으로 지금 하락하는 패턴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안 좋죠. 저는 솔직히 말씀드렸고 이런 종목 왜 사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러냐면 12년도도 그러고 13년도 그러고 14년도 그러고 매분기 영업이익률이 적자입니다. 적자 기업이 턴 어라운드 하면 뭐 잘 가겠죠. 근데 턴 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흑자 기업보다 많을까요? 자기가 열심히 번 돈을 가지고 왜 이렇게 위험한 종목에 투자를 하시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뭐 일단은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니까 좀 상담을 해드리자면 이제 주봉상으로 놓고 보더라도 뭐 밀리네요. 여지없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뭐 전저점이 352원까지 전저점이 352원인데
지금 같은 상황이면 뭐 내일도 뭐 여지없이 조금 뭐 가지 않겠는가, 하한가 쪽으로 가지 않겠는가라고 하고 있는데, 이걸 좀 뉴스만 찾아보더라도 뭐 80% 감자였죠. 이어 파트너스가 좀 80% 재무 개선 개선을 위해서 감자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뭐 주가가 뭐 하방으로 밀린다 하는데, 거래소 시장이랑 코스닥 시장 합쳐가지고 종목이 뭐 1800개, 1900개가 넘어갑니다. 근데 왜 굳이 이렇게 적자 기업에 투자를 하시는지, 뭐 이 자금은 뭐 잃어도 되는 자금인지라고 다시 한번 묻고 싶고요.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런 종목은 좀 빨리 정리를 하시고 나오시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 1순위로 지키셔야 될 게 적자 기업. 저 같은 경우는 3분기 연속 흑자가 나고 있는 기업에만 투자를 합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근데 뭐 투자자마다 투자 패턴과 성향이 틀리기 때문에 적어도 전분기에는, 그리고 전년동기에서 대비해서는 흑자로 돌아서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좀 안정적이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런 기업을 사셔도 주가의 상승은, 그리고 어느 정도 수익은 꾸준히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에 대해서 좀 선별적으로 투자하시는 게 전략이 유효하다고 판단되고 있고, 다음 종목으로는 유한 DNU인데, NBA 쪽, 미국 쪽 관련해가지고 조금 사업을 진출한다 해가지고 좀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종목들은 좀 괜찮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새로운 사업에 좀 도전하는, 기업들, 그리고 인정된 사업들, NBA 야구 구장 쪽에 뭐 조명 사업을 좀 인정을 받아가지고, LED 투광 쪽으로 좀 성능을 인정받아가지고 프로젝트를 수주해서 향후에 미국 쪽 야구 시장에는 조명 시장에 꾸준히 좀 매출이 일어날 거라는 기대감, 그리고 실적이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화전기보다 어떻게 보면 유양 DNU가 훨씬 좋습니다. 훨씬 좋으니까 이런 종목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조금 일봉상으로 놓고 본다면 차트를 장기적으로 120일선은 어느 정도 좀 지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쭉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21선과 5일선 위에서 좀 차트가 좀 움직이려고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차트 또한 요즘엔 또 이런 패턴이 유행을 합니다. 어떤 패턴이 유행을 하냐면, 과거에는 좀 캔들 응집시키고, 그리고 이평선을 응축시킨 다음에 주가가 튀기는 방면, 요 근래에는 응축시키기 캔들이 한 5개나 10개 정도 빠져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먼저 튀는 케이스가 좀 발달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응축시켜서 힘을 모아서 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강력하게 튀기는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이 좀 나온 후에 다시 한번 가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매출이 증가된다고 하면 관심 가지는 전략이 유효하려고 판단되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대해서는 꾸준히 매출이 증가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전략도 어떻게 보면 좋은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타인베스트의 윤동식 대표, 동양증권 W 프레스티지 센터의 정인성 PB님과 함께 오늘장 특징주 분석해봤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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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인의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먼저 화면으로 전략 함께 만나보시죠. 최희승 차장님입니다. 중국 내수 소비 업종의 쏠림이 지속되고 있다. 화장품과 밥소주 등의 쏠림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정영훈 팀장님입니다. ECB 회의 앞두고 관망 장세가 지속될 전망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혜란 연구원입니다. 추석 연휴 앞두고 코스피 관망세가 지속될 전망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김현겸 주식팀장님입니다. BOJ 통화정책회의 이후에 N달러 동향을 주시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상현 대리님입니다. 코스피는 단기 박스권에 진입했다. 코스닥은 상승 추세다. 금일 하락 시에는 비중을 확대하자라고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오늘은 동부증권 방배지점의 김혜란 연구원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장 전략 좀 세워주실까요? 네, 지금 ECB 통화정책 그리고 미국 고용지수 발표 앞둔 상황에서 경계감이 많은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시장도 추석 연휴 앞두고선 코스피 계속 지지부진한 흐름 보일 것으로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선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외 이슈들, 이벤트들 예정돼 있는 데다가 지금 뭐 엔화 약세라든지 금융투자 차익 매물 출혈 맞물려가지고 시장이 2050선까지 밀리면서 뭐 관망세가 좀 지속되고 있는 것 같고요. 우선 뭐 엔화 약세 같은 경우에 뭐 추세적으로 약세가 이어질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금융투자 차익 매물 같은 경우에도 우선은 일부 대부분은 좀 소화됐다라고 했을 때 추가적인 좀 시장의 하락 압력은 조금 관망장세 안에서도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 지금 이런 부진한 상황, 이제 시장 조정되는 상황을 포트폴리오 재편 뭐 기회로 좀 삼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대외적으로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변동성 장세가 연장되고 있는 모습일 뿐이지 뭐 시장에서 그동안 글로벌 유동성이 양호한 부분, 내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변동성 장세를 좀 저가 매수로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뭐 ECB 회의, 그리고 미국 민간 취업자 지표 발표, 일본 BOJ 정책회의 3, 4일 걸쳐가지고 예정되어 있는데 그 이벤트들 확인이 같이 또 필요할 것 같고요. 시장은 뭐 2000선 초반까지 혹시 밀리게 되더라도 하방 경직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이후에 낙폭 회복 시도가 예상되기 때문에 변동성 장세를 좀 저가 매수, 분할 매수 대응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 여전히 모멘텀 수급 측면에서 유효한 내수주들 위주로 매매 전략 짜시는 필요 있을 것 같고요. 수출주 같은 경우에는 순환매라든지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분기 지금 업종으로는 이제 1분기, 2분기 연속 이제 예상치 상회하면서 실적 신뢰도 높여가고 있는 은행, 증권, 건설, IT 가전에 대해서 좀 지속적인 관심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업종들이 정책 수혜, 그리고 중국 모멘텀, 이런 소비 사이클 이슈와도 맞물려서 유효하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이 주도 업종의 주도력은 이제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 위주로 좀 관심 갖고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화학이라든지 자동차, 부품 이런 업종들은 턴어라운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추석 연휴에 우선은 연휴 이후에 이제 이들 업종으로 매기가 좀 확산될 수 있는지 여부에 좀 주목하셔가지고 이런 업종들을 접근하시는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부증권 방배지점의 김혜란 연구원과 함께 오늘장 핵심 전략 세워봤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전장 저가 매수로 오후장 역전을 노려본 시간, 역전의 명수 예병군 멘토입니다. 자, 장 출발한 지 한 30여 분 정도 지났는데요. 지금 시장은 약보합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제가 생각했던 저점인 2048선을 살짝 깼는데요. 저는 2048선이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살짝 깨진 건 크게 의미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점 좀 참고하시고요. 결과적으로 시장은 지금 하락 쪽에 지금 머물고는 있습니다만, 상승 쪽으로 가닥을 여전히 잡아놓고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의 전체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불마켓 시장의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드렸습니다. 그죠? 베어마켓 시장에 대한 근거 요인이 약하다. 그리고 22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는데, 지금 유로 달러가 굉장히 약세입니다. 그래서 이 유로 달러 약세를 그대로 이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내버려 둘 것인가? 그것은 아니라고 보여지죠. 그렇다면 그 부분도 참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주도주군에서 어떤 지금 대형 IT 쪽에서의 급락이 시장 전체에 어떤 하락세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120만 원이 깨지면서 이제 119만 원도 살짝 깨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의 120만 원 선 왜 떨어지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 결과적으로 보면 삼성전자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려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삼성전자를 강하게 들어 올리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명확히 말씀드리자면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이 굉장히 약합니다.
굳이 지금 삼성전자 지분을 확보해야 되는 이재용 부회장의 입장에서 보면 삼성전자 주가를 방어할 이유가 아무런 이유가 없죠.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이게 삼성전자가 성장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기업은 없죠. 삼성전자 늘 365일 저평가라는 소리를 듣는데 그 이유는 바로 성장성적인 측면에서 보면 매해 꾸준한 성장세를 이루고 있는 회사가 아직까지 이만큼 저평가된 사례가 없다는 얘기, 그 점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일 제가 여러분들께 간다 확 간다로 좀 말씀드렸던 게 중국 중산층 확대에 관련된 종목들이었습니다. 전일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던 아가방 컴퍼니, 보령 메디앙스 금일도 보면 지금 이제 9%, 12% 정도의 상승을 또 만들어내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중국 중산층 확대에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지금 오르고 있는 반면에 시장은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제가 573포인트까지의 코스닥 순항 랠리를 말씀드렸던 점을 좀 참고해 보신다면 역시 코스닥이 조금 코스피보다는 훨씬 나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도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리아나 한국 화장품, 역시 한국 화장품 제조 금일도 역시 좀 강하게 오르고 있죠. 그리고 의류 쪽으로 보면 휠라코리아, MK트렌드, 그 다음에 방림, 이런 종목군들도 여전히 지속적으로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이요, 지금 조금 낙폭이 있다고 해서 시장을 추세 전환, 변곡, 하락, 이쪽으로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근거를 분명히 가지고 가야 되는 시장입니다. 차트상으로 떨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빠진다라고 보기는 힘든 장, 그 점을 꼭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석 변수가 있네요. 그죠? 그 추석 변수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지 않느냐, 선반영이 되고 있지 않느냐,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간다 또 간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 간다 또 간다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미래차 시장을 또 살펴볼 수밖에 없는데, 이 미래차 시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화학연료, 즉 가솔린 연료에서, 가솔린이나 디젤 연료에서 이제는 바이오 연료, 즉 전기 에너지로 가는 그런 시대가 도래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 기사에서나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전기차 택시, 시범 택시들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기사분들 측에서는 좀 불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충전하는 시간과 그런 거에 비해서 충전 요금은 굉장히 싼 반면에 충전하는 시간은 굉장히 조금 길지 않느냐. 그리고 충전소가 지금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들, 충전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불만들, 그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기차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가 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명 들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스마트폰이 보급이 확산이 되면서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갔죠. 자, 지금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대씩 보이고 있죠. 하이브리드 차도 한두 대씩 보이고. 하이브리드 차는 어느덧 많이 보이기 시작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기차 역시 이제 한 대, 두 대 보이기 시작하다가 어느 순간 보면 여러 대가 될 것이고, 어느 순간 보면 굉장히 많은 비중이 전기차 쪽에서 차지를 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미래차 시장 우리가 보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미래차 시장 미리 좀 선점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 좀 선점한다는, 그러니까 뭐 어떤 권리 자체, 이런 좋은 종목군들을 선점해 나간다는 그런 기쁜 마음으로 오늘 하루 1%, 내일 2%,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꼭 좀 그 점 참고해 보시고요. 자, 미래차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차 시장 여전히 조금, 주목을 해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요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좀 볼게요. 자, 전체적으로 보면 에코플라스틱, 그 다음에 지금 에코플라스틱이 지금 마이너스 1.34 정도 되는데요. 차량 경량화에 대한 부분이에요. 차량 경량화 자체가 미래차의 과제입니다. 이게 바이오연료다 보니까 힘이 딸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가볍게 만들어야 되고 연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차량 경량화 부분에서 미래차 쪽을 보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고무 플라스틱이나 고무나 플라스틱 제품 위주의 경량화 구현이 예상된다는 점. 얼마 전에 기사에서도 한번 나왔습니다.
강화 플라스틱을 써서 차량의 여러 부분을 바꿀 것이다라는 기사도 나왔고, 강화 플라스틱을 쓴 최초의 제품들을 지금 이제 내놓을 것이다는 얘기도 나왔죠. 그죠?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전기차 시대 전기차 시대는 이제 필수 과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점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이 향후 주도 섹터를 만들어 나가면서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주도 섹터라는 것이 반드시 한 부분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보면 전기차 관련해서 제가 지금 토픽 종목을 좀 잡아드렸는데요. 에코 플라스틱, 이제 플라스틱 제품이죠. 그죠? 차량 경량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화성 RNA, 고무 부품이죠. 그죠?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현대 EP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차량 경량화의 대표, 중대형 주군에 속해 있죠.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런 제품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반기에 또 주도주군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라는 점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늘 선순환 구조를 가져가면서 갑니다. 그런데 악순환 구조가 있어요. 그죠? 악순환 구조들은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선순환 구조를 바꿔나가기 힘들죠. 그게 바로 추세고 추세 전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를 해보셔야 되는데 지금의 추세에서의 어떤 부분은 지금 대형 IT 쪽, 이쪽으로 해서의 어떤 추세를 지금 꺾어 내려오고 있는 중이죠. 그러나 이 대형 IT 쪽에서 추세를 꺾는다고 해서 전체적인 시장 자체의 어떤 분위기를 꺾어 내려오지는 못할 겁니다. 그리고 대형 IT가 과연 지금 나쁘다고 보시는 관점은 저는 없애셨으면 좋겠어요. 결과적으로는 향후 미래 산업이 뻔하게 보이는 시장들입니다. 그 뻔하게 보이는 시장에서 대형 IT가 지금 살짝 밀린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시장의 어떤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이끌어 나가지는 못할 것이다. 이 얘기 좀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도 여러분 정재원 멘토가 공개 방송을 열어놓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빠르게 여러분들 www.sentv.co.kr로 접속하셔서 샘플러스로 들어오시게 되면 정재원 멘토의 공개 방송에서 정재원 멘토 옆에 있는 바로 사진 옆에 있는 방송 보기를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소통의 공간으로 들어오신대요. 정재원 멘토가 방송하고 있는 바로 주식 잔소리 시간대 제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하니까요. 정재원 멘토님 방으로 지금 여러분들 빠르게 접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전일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이 강하게 가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신다면 오늘도 여러분들 참고를 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기관의 매도 속에 2047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또 외국인의 매도 속에 570포인트에서 그래도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출발 증시와에도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